안녕하세요. 김시북독방TV 김소장입니다. 여러분, 갭투자 아시죠? 전세나 월세, 세입자를 끼고 하는 부동산 투자를 말하는데 주로 아파트나 빌라 같은 주택에서 많이 이루어집니다. 예전 부동산 붐 때 전세 사기 사건도 이 갭투자에서 비롯된 경우가 많았죠. 하지만 지금도 종잣돈으로 시작할 수 있는 투자 기회로 꾸준히 인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처럼 경기가 안 좋거나 전세기간 만료 시점이 다가오면 전세금 반환 부담 때문에 세입자가 있는 상태에서 집을 팔려고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른바 세 안고 매매입니다. 세입자가 있는 집을 팔 때 법적으로 세입자 동의가 꼭 필요한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임대차 계약은 새 집주인에게 승계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많은 분들이 모르고 있는 사실이 있는데요. 내가 내 집을 또는 내 부동산을 세입자가 있어도 매매를 하는 것은 내 자유가 맞지만 그렇다고 마음대로 매매하면 절대 안 됩니다. 이번 영상에 왜 그런지 제가 한번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특히 전세 끼고 매매하시려는 분들 꼭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세입자 있는 집 내가 파는 거 이거 내 자유 맞습니다. 법적으로도 아무 문제 없어요. 그런데 이번 영상에 여러분들이 이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무조건 세입자한테 임대차 승계 확인서나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이번 영상에 이거를 말씀드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왜 그런지에 대해서 제가 살펴볼 건데 우리 전세 끼고 매매할 때 이런 계약서에 특약이 이렇게 많이 적을 겁니다. 본 계약은 현 전세 세입자 전세금 4억을 승계 조건부 계약이며 현 전세금은 잔금으로 대체하여 공제한다. 이 특약, 이 전세 끼고 파는 이 매매 계약 특약은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이것만 적었다고 문제가 안 되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자, 아파트가 있어요. 이 아파트에 4억의 전세를 살고 있는 C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계약 기간은 1년 남았고요. 이 아파트의 현재 주인이 매도자 A씨가 현 집주인이죠. 매수자 B씨한테, 새 집주인한테 세 안고 5억에 매매하기로 서로 합의받습니다. 그러면 이 매수자 B씨는 갭투자 형식으로 1억만 주면 되는 거죠. 이 세를 내가 안을 거니까. 자, 그렇게 서로 합의를 하고 계약금 5천만 원을 지급받았어요. 그리고 나서 불행 중 다행으로 이 매도자 A씨는 잔금 치기 전에 A씨는 세입자 C씨한테 통보를 해요. 내가 집 팔았다. 집주인 바뀔 거다. 이렇게 통보를 합니다. 자, 그런데 이거는 자기들끼리 합의를 본 거죠. 자, 여기서 세입자 C씨가 말을 합니다. 승계 거부하겠다. 그리고 계약 해지 통보를 할 테니까 당신이 현 집주인한테 내 전세금 돌려달라고 통보를 합니다. 자, 이래 되면 이 매수자 B씨 입장에서는 승계받아서 1억만 주고 살라고 했는데 지금 못 사게 되는 상황이 된 거죠. 이분이 지금 나간다고 했으니까 세입자 C씨가. 그러면 먼저 지급받은 계약금도 돌려받아야 되고 또 이 현재 집주인은 이거 뭐 전세 내가 전세금 이거 반환할 지금 능력이 안 돼서 새 끼고 판 건데 지금 그것도 안 되는 상황이잖아요. 지금 세입자 C씨가 현재 집주인한테 돈을 달라고 했잖아요. 계약 해지해 달라고 하고. 자, 이러면서 이제 굉장히 복잡해지고 이제 개판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특히 이게 잔금을 지급받았다고 하면 더 문제가 복잡해집니다. 방금 같은 문제가 왜 생겨요? 아까 세 있는 집 내 마음대로 파는 건 내 자유가 맞는데 이걸 아셔야 돼요. 세입자는 내 전세금을 새로운 집주인한테 승계하는 걸 거부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이 내용이 함축된 일관된 대법원의 판례입니다.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에 매매계약서 임대차 승계 특약은 매도인과 매수인 당사자의 문제이지 임차인은 그 특약에 구속받지 않는다. 요게 우리 대법원의 일관된 판례입니다. 판례 두 개 빠르게 보자면요. 부동산의 매수인이 매매 목적물에 관한 임대차 보증금을 인수하는 한편 그 채무액을 매매대금에서 공제하기로 약정한 경우 그 인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매도인을 면책시키기 위한 면책적 채무인수가 아니라, 자, 이 말은 네가 전세금을 세입자한테 줘야 될 그 책임을 면책해 주는 게 아니라 이행인수로 보아야 하고, 그러니까 네가 대신 좀 주면 안 되겠냐, 이행인수로 봐야 되고, 면책적 채무인수, 내가 내 집에 있던 세입자한테 돈 줄 의무를 면책받기 위해서는 채권자, 즉 임차인의 승낙이 있어야 된다. 이 대법원 판례입니다. 관련해서 한 개 더 읽어볼게요. 임차인의 승낙은, 세입자가 승낙한 거는 반드시 명시적 의사표시에 의하여 하는 것은 아니고 묵시적 의사표시에 의하여도 가능하다 할 것이냐.
그러니까 결국 무슨 말이냐면 뭐 집주인 바뀐 거 알아도 뭐 대충 뭐 말 안 하고 있다. 그러면 묵시적으로 이제 승낙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아니면 뭐 구두상으로 지나는 길에 집 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했다고 해도 그건 명시적으로 이제 우리가 서류에 남긴 게 아니죠. 그렇다고 해도 묵시적 승낙의 의사표시에 해당한다 볼 것인지 여부는 그 행위 당시 임대차 보증금의 객관적 해수 가능성 등 재반 사정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 만약에 서류를 안 남겼다고 하면 자 예를 들어서 나중에 알고 보니까 집주인이 뭐 너무 어린 사람이야. 너무 어린 사람이어서 내 전세금을 돌려받을 수 없을 것 같아. 그랬다든지 아니면 보증보험 가입이 안 되는 뭐 법인이야. 법인한테는 집주인이 넘겼다. 이랬을 때는 내가 뒤집을 수도 있다고 법원에서는 좀 더 임차인한테 유리하게 판단한다는 겁니다. 자, 앞선 내용 정리하면 어떻게 돼요? 새 끼고 새 안고 매매할 수 있는데 자, 세입자가 이의제기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 이의제기도 뭐 잔금 치기 전 뭐 계약금 받고 이게 아닙니다. 양도 사실을 안 날로부터 상당 기간 내 통상 1개월로 봅니다. 양도 사실을 소유권 다 넘어가고 알 수도 있지 않습니까? 아까 그래서 제가 앞선 예를 들었을 때 잔금 치기 전에 이런 문제가 생겨서 그나마 다행이라는 거예요. 잔금까지 치게 되면 나는 새 떠넘기고 그냥 빠질라 했는데 빠져나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세입자가 또 그 전 집주인한테 뭐 법적인 절차를 밟을 수 있다는 겁니다. 결국은 기존 집주인한테 계약 해지를 주장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매매가 되고 소유권이 다 넘어갔다고 해도. 자, 요걸 꼭 기억하시고 자, 그럼 다시 특약을 한번 볼게요. 본계약은 현 전세세입자 전세금 4억 승계 조건부 계약이며 현 전세금 잔금으로 대체하여 공제한다. 자, 여기서 어떤 문제가 있어요? 이 특약은 문제가 없다고 했죠. 자, 결국은 임차인에게 자동 승계를 거부할 선택권이 있다는 거예요. 너희들끼리 이렇게 적어도 세입자는 거부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을 한번 정리해 볼게요. 자, 세입자 있는 집 계약할 때는 미리 세입자 동의를 반드시 받아야 되겠죠. 자, 우리 중개사님들 대부분 이거 가지고 계신데 승계 확인서를 이렇게 받든지 아니면 요즘 직거래도 많이 활성화되는데 문자 메시지라도 무조건 동의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문자 메시지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받는 이 세입자입니다. 2025년 8월 15일자로 개인 사정상 힘들어져 집을 매매하여 집주인이 변경될 예정입니다. 이에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현 임대차 기간과 권리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답장 부탁드립니다 해서 답장까지 받아내야 됩니다. 자, 여기서 이제 소소한 꿀팁이 하나 들어갔는데 또 세입자분들도 왠지 심술나서 동의 안 해주는 분들도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이럴 때는 내가 개인 사정상 힘들어져서 내가 되려 네가 제때 전세금 내달라 할 때 못 내줄 수 있으니까 새 집주인이 오히려 더 네 돈을 더 잘 내줄 수도 있다. 이런 내용이겠죠. 자, 두 번째, 계약서 특약을 꼼꼼히 적어서 불축의 손해를 예방하라는 겁니다. 자, 특약 한번 볼게요. 아까 계속 읽었던 특약에서 좀 추가된 겁니다. 본계약은 현 전세세입자 승계 조건부 계약이며 현 세입자 임차인이 승계가 없이 본계약은 무효로 한다. 이에 기지급된 계약금은 매수인에게 반환하기로 한다. 안전장치를 다 걸어놓은 거예요. 아까 같은 사례처럼 갭투자를 했는데 갭투자도 못하면 그 사람이 또 나한테 손해배상 걸 수도 있고 새끼고 팔라는 나한테. 그리고 뭐 전세 승계 여부와 별개로 뭐 나는 나머지 잔금만 주고 내한테 소유권 이전을 먼저 넘기라고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내용도 사실은 다툼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특약을 다시 한번 더 꼼꼼하게 적어놓는 걸 추천드리고, 자,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이왕이면 전세 만료 시점이 도래할 쯤 매매하는 게 좋겠죠. 세입자가 거부를 하더라도 거부 시점이랑 뭐 매매 잔금 시점이랑 비슷하다고 하면 대부분 뭐 큰 문제 없이 넘어갈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세입자도 결국은 뭐 전세금을 돌려받는 게 목적일 테니까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번째 결론입니다. 자, 네 번째 결론은 저도 개뿔도 없는데 또 영상이 너무 집주인 편에 선다, 너무 가진 자의 편에 선다, 가진 자 위주로 이렇게 말한다, 이렇게 또 악성 댓글이 달릴까봐 제가 또 높아지면서 말씀드리는데, 자, 전세나 임대계약 시 특약을 세입자들은 꼭 넣어요. 이거를 요즘에는 전세 사기 사건 이후로 요 특약이 대부분 들어갑니다. 자, 전세 기간 중에 임대 목적물이 매매될 경우 임대인은 매매 계약 체결 이전에 임차인에게 매매 사실을 사전 고지한다. 요즘은 요 특약이 대부분 좀 들어가는 편입니다. 그래서 불축에 뭐 전세 사기 사건처럼 뭐 내가 모르는 사이에 뭐 집주인이 바뀐다든지 뭐 이런 경우가 없도록 좀 미리 좀 대비를 해서 세입자분들도 이 특약을 넣어 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렇게 이제
매매가 되는 걸 동의를 했다고 하면 세입자는 매매 동의 시 반드시 은행이나 보증보험사에 알려야 됩니다. 임대인 변경 신청을 하셔야 되고요. 이거를 안 하게 되면 요즘에는 아마 리파인이란 데서 집주인이 변경이 되면 자동으로 세입자한테 연락이 옵니다. 연락이 오면 뭐 계약서를 새로 요구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임대인의 인적사항을 또 요구해서 매매계약서랑 이런 걸 요구해서 임대인 변경 신청을 하라고 통보가 오니까 이런 것들도 좀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갭투자, 뭐 전세 끼고 매매할 때 그냥 단순하게 하면 되는지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여러분들 놓치는 거 없이 손해 안 볼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좀 부동산 정보를 좀 드리면서 또 겁나고 걱정되는 마음까지 좀 챙겨 드리고자 하려고 많이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궁금한 건 언제든지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영상 설명란에 제가 제 전화번호를 올려놨는데 뭐 제가 일이 좀 할 때는 잘 못 받지만 또 받을 수 있을 때는 받아서 좀 최대한 전화 상담도 좀 해드리니까 궁금한 사항은 언제든지 전화나 댓글로 좀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한테 이번 영상도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네요.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부동산